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인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 내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의 내용은 결국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가중해서 처벌하자는 내용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 형벌조항, 도로교통법 중에서 윤창호법이라고 말하는 이 해당 부분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의뢰인들 중에서도 본인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 받음으로 인해서 징역형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벌금의 경우에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이 개정 전의 법률 내용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왜 이렇게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 내리게 됐는지 좀 몇 가지를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떠한 의견, 특히 사회적 여론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자는 한 번만 하더라도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고, 특히 이제 제가 있는 대전에서도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하고 돌아가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자가 차로 치여서 사망하게 하는 이런 사고들도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견, 여기에는 저도 동조를 해요. 저희가 통계에 의하면 한 4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재범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건들을 보더라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뭐 2번, 3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뭐 8번, 9번, 10번 막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높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비판 여론 역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어떠한 목소리와 다르게 이걸 단순히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윤창호법은 처음부터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에서 크게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 법정형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단순하게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앞에 징역 2년은 최소한 징역 2년 이상은 선고해야 되고 최대 징역 5년 사이에서 선고해야 됩니다. 우리 형법 조항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하한형을 설정해 두고 있지는 않아요. 즉,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기죄라고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하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개월 이상에서부터 10년 사이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창호법에서는 적어도 2년 이상은 선고해야 돼요. 물론 재판장이 양형에서 좀 참작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판결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형법을 처음 구성할 때에는 윤창호법과 우리 형법정의 전통적인 범죄들의 어떤 법정형 사이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창호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이 더 무거운 형벌이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법정형이 얼마나 무겁냐 적으냐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보호법익이나 어떤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기만 하면 적어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기 때문에 이 법정형이 너무나 무거웠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1회냐, 2회냐, 3회냐를 정하냐고 했을 때 2006년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개수를 산정해서 이게 2회이냐, 3회이냐, 4회이냐 판단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2006년과 2021년은 한 15년의 격차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8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낸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면허 정지 사유가 된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15년 동안 나는 음주운전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사람도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계속했어요. 한 10번 했다고 쳐봐요. 전자와 후자 모두 동일한 윤창호법이 적용되다 보니 이 15년 만에 한 번 범한 사람과 15년 동안 뭐 5번이든 10번이든 한 사람 사이에 구별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 위헌 판결을 하게 된 핵심 내용 중에 한 10년의 어떤 기간을 예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 즉, 단순하게 2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회일 때는 얼마, 3회일 때는 얼마, 4회 이상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법정형이 세분화해서 규정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위헌의 소지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같이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윤창호법이 처음 개정됐을 때부터
이건 위헌의 소지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저희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니까 좀 일반 분들의 시각과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교통법 내용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게 되면 이거 역시 위헌 판결 받을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해당 조항은 도로교통법 93조 제1항 제2호에 관련된 내용인데 해당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자, 음주운전의 전과가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음주 정지 사유가 나온 사람들, 이렇게 두 번의 어떤 음주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윤창호법이랑 약간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 윤창호법은 2018년도에 시행된 법이고 이제 2019년도 넘어오면서 기존에는 이제 3번 음주운전을 했을 때 면허를 무조건 취소시켰으면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정지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시켜버리는 조항으로 바뀌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해당 법조항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가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기간의 정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 이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은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랑 똑같은 논리예요. 과거에 한 10년 동안 음주운전하지 않다가 어제 저녁에 먹은 술 때문에 오늘 아침에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숙취운전을 하게 됐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10년 넘는 기간 음주운전하지 않았었던 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해당 법조항에서는 과거에 어쨌든 한 번이라도 위반한 사람이 이번에 음주운전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예외 사유 없이 무조건 면허를 취소시키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생계형 운전자야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면허가 취소돼야 되다 보니 이런 걸 저희들은 필요적 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필요적 취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냐라는 뭐 각종 많은 법안들이 있지만 대부분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2번만 가지고도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해당 법조항은 우리 기존 헌법재판소에서 내렸던 판결들의 내용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위헌을 받을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내려진 위헌 판결 같은 경우에는 형법 조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의 주세요. 뭐 재심할 수 있나요? 재심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면허 취소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러한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약에 두 번째 걸렸는데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소송을 하신 분들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영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있고 나서 인터넷상에서는 국회의원 아들인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 받은 게 효력을 미치냐 미치지 않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리해드리자고 하면 지금 요 해당 국회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사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어떤 위헌 판결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시각에서는 윤창호법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조금 법정형이나 이런 게. 물론 실제 재판에서는 재판장님께서 그 사회들을 다 고려합니다. 판사님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음주운전 하지 않고 살았는지,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음주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생계형 운전자인지 이런 걸 다 판단해서 실제 선고형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위헌 판결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내려지다 보니까 추후에 국회에서는 이제 이 도로교통법 조항을 다시 개정해야 될 거예요. 개정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내린 이 내용들이 구속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기존의 어떠한 법정형보다는 분명히 낮아질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는 법정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더욱 좋지 않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된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는 내용들 보더라도 이 음주운전자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음주운전 하시게 된 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위헌 판결이 다시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열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특히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이 재심을 좀 많이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연락드리고, 아니면 유선 전화 내지는 이메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좀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